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TV로 시청해주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첫 경기는 저는 뉴올리언스 대 브루클린 먼저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뉴올리언스가 또 이제 자이언이 빠지게 됩니다. 내일 뭐 가장 큰 화두는 뉴올리언스가 얼마나 또 부상이 많냐 이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뉴올리언스의 라인업 보면은 여기 있는 알바라도 뭐 이런 애들은 전부 작년에 벤치 자원이었었고, 브보즈 같은 경우도 작년에 클파에서 거의 가비지 타임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정도로 주전이나 혹은 핵심 벤치 자원 그런 느낌도 없는 애인데, 지금 뉴올에서는 주전으로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로빈슨 얼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잉그램이랑 이브미시 말고는 뉴올리언스가 거의 뭐 선발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나 지금 뉴올리언스가 결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살펴볼 거는 올 시즌 자이언이 없었을 때 뉴올리언스가 어땠냐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일단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게 하나 있거든요. 이게 내일 제 예상 선발 라인업인데, 이때 뉴올리언스는 참 좋지가 못했다. 그게 일단은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라인업 자체가 공격 생산성이 정말 어디서 터질지 잘 모르겠어. 내일 뉴올리언스는 또 한 번 적은 득점이 예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뉴올리언스가 지금 10경기나 하는 동안 점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야투율이나 3점 효율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수비는 안 되고 있고 이런 형편인데, 내일 이제 자이언이 없었을 때 경기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올 시즌에 자이언이 빠졌을 때 포틀랜드한테 118대 100으로 100점 냈고, 그 다음 경기 111점. 이때는 그나마 다른 애들이 조금 있긴 했었어요. 호킹스 같은 애들이 점수 좀 내주고 이러면서 뉴올이 그래도 좀 점수는 보강을 했지만은 어쨌든 또 대패를 했었었고, 그 다음에 올랜도한테도 88점밖에 못 낸 이런 경기였었습니다. 이게 가장 아마 최근 경기였었죠. 자이언이 없는 3경기 동안 300점을 못 넘겼습니다. 299점이었었고 평균적으로 100점 미만의 득점력을 보였었다. 그나마 이제 내일은 뉴올이 홈인데, 올 시즌에 뭐 홈이랑 원정 차이가 좀 쌓아진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기는 한데, 홈에서는 그래도 116.2점, 원정에서는 98.2점으로 확실히 좀 홈에서는 득점량이 살아나긴 했지만은, 과연 이 라인업으로 누가 그렇게 점수를 낼 수가 있냐, 이게 뉴올리언스가 내일 가진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벤치에서 뭐 자본테 그린이라든지 뭐 그런 애들이 조금 활약을 해준다면은 모르겠는데, 선발 라인업에서 잉그램 말고는 확실한 득점 자원이 별로 없거든요. 알바로도의 외곽이 터진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뉴올리언스는 지금 부상이 참 발목을 잡는 그런 형태인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요. 브루클린은 사실 그냥 경기력이 괜찮은 편에 있죠. 전 여기에 적힌 것처럼 올 시즌에는 브루클린은 반드시 탱킹을 해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왜냐면 내년에 작년보다도 이 드래프트 풀이 상당히 좋다, 쿠퍼 플래그 드래프트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브루클린이 내년에 픽이 4장이나 있어요. 뭐 다른 팀에서 가져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브루클린은 반드시 이번 시즌은 조금 안 좋은 성적을 거둬야 되는 시즌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잘해. 트로더라든지 뭐 여러 선수들을 많이 팔 것 같거든요, 브루클린이. 그런 시즌인데, 일단은 시즌 초반에 생각보다 성적이 괜찮습니다. 많이 좀 비빈 경기들도 있었었고, 직접 뭐 클리블랜드도 많이 괴롭혔었고요. 보스턴도 많이 괴롭혔고, 브루클린이 생각보다 잘하긴 하거든요. 근데 뭐 브루클린을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 그만큼 뉴올리언스가 많이 빠져있기도 하고, 진짜 한 가지 변수라면은 저번처럼 뭐 브보주나 자본테 그린, 알바라도 이런 애들의 3점이 대폭발한다, 그런 게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기도 쉽지는 않아요. 뉴올리언스 올 시즌 3점이 뭐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브루클린도 외곽 차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도 하고, 저는 일단은 브루클린 사이드를 좋게 볼 것 같은데, 언더오버는 211.5면 굉장히 낮기는 해요. 뉴올리언스가 과연 100점을 뚫을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관건일 것 같은데, 근데 브루클린이 원래 작년 같으면 굉장한 수비팀이긴 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또 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성적 자체가 얘네들이 점수 내는 거라든지 수비라든지 여러 면모상 브루클린이 그렇게까지 막 점수를 허용하지 않는 편은 아닙니다. 이거는 뉴올리언스의 공격에 달렸는데, 과연 이런 라인으로도 뉴올리언스가 100점 이상을 넣어줄 수 있냐? 저는 넣어줄 수 있다고 보기는 하거든요. 105점 정도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일단은 뭐 저는 브룩사이드나 오바 그렇게 보고 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카고 대 클리블랜드 경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클리블랜드의 기세가 NBA에서 가장 훌륭해요. 11전 전승. 클리블랜드가 참 대단한 기록을 세고 있는데, 이제 2000년 이후로 NBA에서 처음 10경기를 전부 전승으로 시작한 팀들, 이렇게 뭐 2000년대 이때 필라델피아 한번 한 적 있었고, 댈러스가 한 적이 있었고, 골스가 한 적이 있었다. 골스는 뭐 24연승까지 했다고 하네요, 개막하고. 그리고 클리블랜드가 있는데, 이 중에 직전 경기 때 클블이 브루클린 상대로 105점에 그치면서 110점을 달성하지 못하긴 했지만은, 그 전에 10경기 동안은 매 경기마다 110점 이상을 터뜨리면서
10전 전승을 했던 유일한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올 시즌 클리블랜드의 기세가 참 대단하다. 특히 이제 케니 애킨슨 감독이 감독으로 오면서 확실히 좀 공격면에서 나아진 부분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주목을 했었는데 지금 클리블랜드는 이렇습니다. 11경기 동안 얘네들이 뽑아낸 득점이라든지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이 전부 다 리그 1위예요. 한마디로 지금 클리블랜드는 원래도 수비가 나름대로 괜찮은 팀이지만은 공격까지 제대로 터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반면에 시카고는 지금 리그에서도 굉장히 좀 수비가 떨어지는 편에 속해요. 허용한 실점이라든지 야투 허용률 거의 다 그 바텀 5 안에 들고 있고 그나마 이제 3점 슛은 잘 막아낸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저는 그렇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시카고가 3점을 잘 막는 구성이냐 그것도 별로 생각은 많이 안 들고 일단은 이거는 당연히 클리블랜드를 좋게 볼 만한 경기인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2시즌 동안 그 8번 정도 만났는데 클리블랜드가 7대1로 많이 이겼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마지막 게임 때는 시카고가 한번 이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연장 갔었거든요. 어쨌든 클리블랜드가 7연승을 쭉 달리다가 한 번 졌었다. 이런 것들이 보이기는 해. 그리고 뭐 시카고는 지금 잭 라빈 내일은 뭐 라빈이 뛸 수 있다고는 해요. 지금 시카고는 올 시즌에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른 팀이고 뭐 수비는 잘 안 되고 이런 팀인데 외곽 생산성이 그래도 그나마 나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라빈이나 데로잔에서 화이트로 옮겨가면서 라빈이 약간 좀 붕 뜨게 됐었는데 그래도 이 친구의 지금 야투리나 3점슛 성공률은 지금 가장 좋다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카고가 생각보다 변수를 일으킬 만은 하다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공수 양면에서 클리블랜드의 폼이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클브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는요 7.5 정도면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 후한 기준점이라 생각이 들고 237.5씩이나 준 거는 이게 클리블랜드는 일단은 무지막지한 공격력을 자랑을 하지만은 시카고 또한 페이스가 리그에서 가장 빠르고 뭐 그런 팀이라 가지고 이래서 준 것 같은데 시카고가 생각보다 또 가끔 점수를 못 낼 때도 많이 있긴 하거든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시카고 얘네들 보면은 뭐 홈이나 원정에서의 득점 생산성 그냥 홈에서 원정보다도 점수가 한 7점가량 떨어져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발목을 잡을 만한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오바를 보기는 할게요. 클리블랜드가 또 한번 대폭발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경기로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은 뭐 클브를 좋게 보고 시카고의 수비 좋지가 못하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휴스턴 대 워싱턴 경기 두 팀 다 오늘 백투백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백투백 기록을 가지고 왔는데 작년에 이제 휴스턴은 백투백 14번 중에 4승 10패 좋지는 못했었고 근데 워싱턴이 작년에 백투백에서 1승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뭐 양팀 다 사실 워싱턴이 조금 변동이 많기는 해요. 로스터상으로는 그러긴 한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오늘은 두 팀 다 특히 휴스턴도 디트로이트랑 굉장히 빡센 게임하고 워싱턴 오늘 금방 무너지긴 했거든요. 멤피스한테 선수들의 출전 시간 같은 것들 보면은 오히려 휴스턴보다 워싱턴 쪽이 평균적인 출전 시간은 더 많았었긴 하거든요. 알렉사르 정도 빼면은 그래서 체력적인 소모도 좀 워싱턴 쪽이 생각보다는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야 근데 이게 기준점이 13.5나 받았단 말이야. 핸디값이 물론 휴스턴이 좋은 팀이기는 해요. 그리고 작년에도 원정에서는 14승 27패였는데 홈에서는 거꾸로 27승 14패로 홈에서 13승이나 더한 팀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홈에서 연승 기간도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휴스턴은 홈에서 세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만한데 이 경기는 일단은 리바운드 차이가 굉장히 가를 것 같아요. 휴스턴은 지금 리그에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가장 많이 가져가고 이거를 바탕으로 가장 많은 야투 시도를 하는 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워싱턴의 조금 낮은 높이 물론 알렉사를 드래프트하긴 했지만 이 친구가 좀 파워면에서는 약하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리바운드도 많이 내주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휴스턴이 워싱턴보다 일단은 많은 공격 기회를 가져갈 거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또 워싱턴은 3점 슛 그런 것들이 종종 터질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 워싱턴이 지표상으로 야투율이나 3점슛 성공률이 좋지가 못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근데 휴스턴은 대신 3점슛 수비가 리그에서 한 4번째 정도로 안 좋은 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워싱턴의 외곽이냐 휴스턴의 이런 좀 오펜 리바운드를 바탕으로 한 많은 공격 시도 더 많은 공격 기회 둘 중에 뭐를 조금 더 우선시를 할 거냐인데 당연히 이거는 휴스턴 쪽을 보는 게 맞기는 합니다. 지표도 그렇고 워싱턴의 외곽이 터진다? 어디까지나 저는 좀 경기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물론 내일 워싱턴이 3점이 터지면 비빌 것이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은 저는 원사이드한 게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 시점에서 팀적인 완성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당연하게도 휴스턴의 우세를 들어줘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워싱턴이 이렇게 리그에서 페이스가 두 번째로 빠른 팀, 상대 팀한테도 많은 공격 기회도 헌납을 하지만은 본인들도 많이 던지는 편이다. 속공 많이 한다. 빨리빨리 하는 팀이거든요, 워싱턴은. 그런 점에서 뭐 기본적으로 오바 같은 것들은 볼만하겠다. 물론 휴스턴이 약간 언더를 지향하는 편이긴 하지만은 워싱턴은 지금 7경기 동안 이렇게 경기당 거의 한 236점씩 이렇게 나고 있어가지고 일단은 오바가 조금 더 가까워 보여요. 휴스턴도 종종 폭발할 때도 있고. 근데 13.5라는 이런 큰 기준점은 좀 애매해 보이기는 해. 저거는 안 건드린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저는요. 다음 샌안토니오 대 세크라멘토 경기, 요것도 하나 있는데, 자, 일단은 여기도 상대 전적 같은 것들이 조금 보입니다. 최근에 9번 정도 맞대결을 했었을 때 세크라멘토가 8번을 이겼고 딱 샌안토니오가 한 번 이겨봤어요. 그리고 작년에 세크라멘토가 3전 전승을 했다. 이게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작년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 전부 오바 게임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전부 다 뭐 연장을 간 것도 아니었는데 260점, 249점, 249점 이렇게 나가지고 세크라멘토가 3전 전승을 했고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은 어쨌든 평균적으로 252.7점이 났다. 사실 세크가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그렇게 엄청 뛰어다니진 않았었어요. 그런데도 샌안토니오랑 붙었을 때는 많은 점수가 났었었고, 그리고 샌안토니오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크리스 폴이 오고 반즈가 오면서 약간 좀 천천히 하긴 합니다. 페이스도 조금 느린 편이기도 하고 야투 시도도 적고 최대한 이제 좀 정돈된 형태의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그에 반해서 샌안토니오는 이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 지금 리그에서 한 5번째 정도로 많은 편인데, 이게 웬벤야마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얘가 수비는 정말 끝내주긴 한데 공격 면에서는 뭐 스카우터들도 얘기 많이 했지만은 방향성이 없다. 높이를 살린 공격을 할 거면은 하고 아니면 좀 외곽으로 빠진 스트레치 같은 공격을 할 거면 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웬맨야마가 아무래도 되게 다재다능합니다. 그 높이에 슈팅도 괜찮고 뭐 파워는 약하지만은 나름대로 드리블 기술 같은 것들도 있고 패스 센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참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 별로 못 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샌안토니오는 얘네들도 고점이 터질 때는 많이 터져.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다. 이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직전 경기 또 유타한테 패한 거 보면은 그런 생각도 많이 나고, 기본적인 밸런스 자체가 세크가 훨씬 나은데 이제 얘네들도 지지난 경기 때, 그때 클리퍼스전이었나요 아마? 그때 3점 슛을 26개 중에 3개밖에 못 꽂았던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기들을 생각하면은 참 머리 아프기는 해. 어제도 세크라멘토가 이제 또 피닉스랑 연장 혈투를 펼치고 오긴 했어요. 그래갖고 이런 좀 체력적인 부담들 그런 것들이 심할 수는 있어. 주전들 대부분이 막 40분씩 뛴 애들이 3명이나 되고 그래갖고 세크라멘토가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는 팀적인 완성도는 세크 쪽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조기에 막 무너지는 모습들 그게 아니라면은 어지간해서는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기본적인 전력은 저는 세크가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크 쪽으로 보고 언더오버는 일단 오바 보겠습니다.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지금 리그에서 2번째로 점수를 못 내고 뭐 이런 팀이긴 한데 또 세크도 외곽이 이렇게 안 터지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223.5면 해볼만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클 대 클리퍼스 경기, 이거는 오클라호마가 지금 라인업 변수가 굉장히 크죠. 오늘 홈그랜이 거의 한 2달 가까이 결장할 수 있는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내일 오클라호마가 이제 홈그랜 자리에 오스만 젠 같은 기존 뭐 정통 이런 빅맨을 좀 쓸 거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스몰 라인업을 길게 돌릴 거냐 갈림길에 있거든요. 일단은 이거는 지난번에 얘네들이 맞붙었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클라호마랑 클리퍼스가 11월 초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105대 92로 오클이 무난한 승리를 했다. 그때도 클리퍼스의 홈이었었는데 오늘은 오클라호마 홈입니다. 오클라호마는 원정보다도 홈에서 훨씬 더 강한 팀이기는 해요. 이날 사실 게임 초반에는 클리퍼스가 아마 한 3쿼터까지는 쭉 계속 앞섰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쿼터쯤부터는 오클이 슬슬 비비기 시작을 했었고 4쿼터 때 본격적으로 오클라호마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되게 클리퍼스가 역전을 당한 경기였었는데 제가 이 경기를 그때 두고 했던 말은 이 클리퍼스는 하든을 막아 세우면은 이 패스의 줄기가 좀 상실이 되기 때문에 경기력이 많이 좀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날은 좀 외곽에서의 생산성도 나쁘지가 않았었습니다. 파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하든이 공을 건네주면은 그 다음에 직접적인 어시스트는 아니더라도 바로 이제 좋은 패스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가지고 삼각 패스로 클리퍼스가 게임을 많이 풀어 나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날 오클라호마의 좀 수비 로테이션도 별로였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어쨌든 이날 보면은 전체적으로 오클이나 이 클파나 야투 감각이 되게 별로였었습니다. 오클은 그나마 3점이 잘 터지긴 했는데 전반적인 야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고, 그리고 클리퍼스도
야투가 정말 형편없었었죠. 이런 날이었어가지고 확실히 오클이 이 하든의 패스 줄이기를 차단하는, 왜냐면 너무 좋은 수비수가 많으니까 하든한테 여러 선수 붙여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충분히 좀 클리퍼스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긴 하거든요. 역시나 오클라호마는 현재 리그에서 가장 좋은 수비팀이다. 실점이라든지 야투 허용률, 3점 허용률 여러 가지 면에서 전체 리그 1등을 지키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클리퍼스도 리그에서 이 실점을 두 번째로 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클리퍼스가 언더템포라서 그런 것 같고 얘네들의 수비가 마땅히 대단히 좋지는 않다. 물론 지난번에 오클라호마를 상대로 했을 때도 여러 이제 윙자원들 그리고 벤치에서도 아미리 코피라든지 던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나와가지고 로테이션을 잘 해줬어요. 수비 로테이션을. 그냥 기본적인 체급 차이가 조금 느껴졌던 경기였었던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오클라호마가 높이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클리퍼스가 뭐 주바치라든지 카이 존스 이런 애들 바탕으로 오클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많은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내준다. 그런 것들을 만약에 클리퍼스가 공략을 할 수 있다면은 좋은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오클이 좋을 게임을 할 거라고 보긴 하거든요. 기본적인 전력차라든지 인게임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물론 클리퍼스가 지금 카와이도 없는 와중에 하든이 이런 로스터를 데리고 6승 4패를 찍은 거는 참 칭찬할 일이긴 한데 상대가 너무 센 것 같아요. 오늘은 또 오클이 홈이기도 하고 저는 오클 사이드로 좋게 보고 언더 게임 근데 이게 또 오클이 스몰 라인업을 돌린다 빠른 템포의 농구를 한다 이러면은 또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저는 언더 쪽으로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